우리는 콘텐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들. 당신은 어떤 콘텐츠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실현되는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마련한 콘텐츠 전문가 특강 마스터 클래스. 오늘 세 번째 강좌는 한동우 웹툰 작가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 마스터 클래스의 입체감 있는 캐릭터와 연출 비결의 강연을 맡게 된 한동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제 작품 이력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Y랩이라는 만화 제작사에서 만화 스토리 작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이제 일본 지병사 그랜드 점프에서 이제 나의 밤은 당신의 앞보다 아름답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이제 컬러와 그리고 각색을 추가로 좀 진행을 해서 한국에서도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시즌 5로 종료를 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 테러맨이란 작품의 스토리를 또 맡아서 연재를 시작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 보시는 오른쪽에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작품으로 또 세 번째 작품을 맡게 돼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맨과 세상은 돈과 권력은 두 작품 다 지금 시즌으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4년 반 정도 전부터 이제 Y랩 아카데미에서 스토리 강의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SNS를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뭐 만화 스토리를 잘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웹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데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유튜브처럼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되게 각광받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초등학생들의 가장 장래 희망을 꼽으라 그러면 뭐 웹툰 작가가 1, 2위로 그만큼 인기를 받을 만큼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었죠. 근데 불과 한 10년 전, 뭐 한 20, 30대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학생 때는 사실은 웹툰이라는 걸 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출판 만화, 책으로 된 이제 만화들을 좀 봤었죠. 그래서 그때는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리는 곳이 유행이어가지고, 만화책을 빌리면 이제 아이들끼리 돌려보곤 했죠.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만화, 뭐 슬램덩크라던가 뭐 드래곤볼이라던가 만화책을 가져와서 한 명이 한 10권 정도를 가지고 오면 저마다 다 나눠가지고 이제 뭐 수업할 때 몰래 서랍에서 몰래 보면서 좀 낄낄대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출판 만화를 보던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웹툰이라는 건 보통 이제 스크롤로 진행이 되잖아요. 출판 만화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웹툰은 이제 스크롤로 내리면서 가볍게 즐기는 이제 그런 컨텐츠로 바뀌었는데, 웹툰의 연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출판 만화 시절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오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 만화만의 이제 되게 고유의 연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출판 만화는 기본적으로 책을 넘겨서 보는 그 재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나오는 연출들도 독자가 이 다음 장을 보고 싶게 만드는 연출을 되게 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술로 삼아서 다들 연재를 했었는데, 나중 돼서 이제 책을 넘기다 보면 책의 마지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만화들은 뭐 1권짜리 뭐 단권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뭐 10권, 뭐 30권, 뭐 정말 긴 만화들은 100권까지도 나오는 만화들은 책이 끝나면 다음 권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연출들이 많이 들어갔죠. 특히나 책이 끝날 때쯤이면 다음 권을 사지 않고는 못 베기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큰 다짐을 하고 막 싸움을 시작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군가 죽는 것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낚시성 연출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연출을 쳤었는데, 이제 웹툰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연출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다들 예전에는 출판 만화에서는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이게 주인공이 활약을 하거나 큰 되게 임팩트 있는 연출을 주고 싶으면 이 두 장의 두 페이지의 연출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 또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스크롤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출판 만화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는 이런 가로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들은 스크롤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기울였어요. 기울여서 이렇게 연출을 쳤는데 재미가 없죠. 이렇게 보면 나도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이게 맛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웹툰에 어울리는 연출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작가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막 하시고 그랬었는데, 우선 웹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웹툰이라는 거는 지금 흔히들 인터넷에서도 그러죠. 웹툰은 뭐 스낵컬처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스낵컬처라는 게 뭐냐면 5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웹툰을 볼 때 뭐 만화책을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책으로 봤지만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버스에 탈 때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탈 때나 아니면 어딘가 갈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즐기는 식으로 항상 휴대폰으로 웹툰을 많이 봐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웹툰을 즐기실 텐데, 통계적으로도 한 90%에서 95% 정도가 이제 웹툰을 다 모바일로 즐겨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웹툰이라는 것도 결국엔 다 모바일로 맞춰진 연출들이 필요하겠죠. 모바일이라는 기기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이거를 예를 들기엔 좀 그렇지만, 뭐 휴대폰도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크기가 커봐야 사실은 그 안에 한 컷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웹툰다운 연출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 흔히들 유행하는 거는 커다란 컷에 커다란 캐릭터가 들어가고 큰 말풍선에 큰 대사가 들어가는, 좀 더 모바일로 봤었을 때 되게 잘 읽히는 가독성이 뛰어난 그런 구도를 가장 웹툰다운 연출이다 하고 진행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작가님들이 쓰시고는 있지만 사실 만화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틀린 거는 없고 다른 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좀 더 많은 작가님들이 좀 더 독자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웹툰의 연출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웹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되게 조약한 콘티예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A하고 B가 있죠. 웹툰 연출을 할 때 기본은 우리가 읽는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동영상 자막이나 지금 보고 계신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우리가 글자를 어디서 어디로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면은 A 말풍선이 있고 B 말풍선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부터 읽겠어요? A, B부터 읽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읽게 되면 사람들은 뭐부터 읽게 되냐면 B부터 읽어요. B를 읽고 A를 읽어요. 지금 보시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은 저 B 말풍선이 살짝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라는 대사도 살짝 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정말 몇 픽셀 안 되는 정말 작은 차이지만 이거를 내가 만약 스크롤을 내린다 라고 생각해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읽히는 것부터 읽어요. 이 사소한 거의 차이로. 그러면 오랜만이에요를 읽고 안녕하세요를 읽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거는 사실 당연히 A부터 읽고 B부터 읽는 순서대로 가겠지만 독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B를 먼저 읽어요. 그런데 컷의 상황을 다 내려보니까 아, 이거 A부터 읽는 거구나 라고 헷갈리게 돼요. 그러면 이 한 컷에서 원래 의도하고자 하던, 내가 원래 독자에게 주고자 했던,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감정들이 전달이 안 돼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A, B 사소한 이 몇 픽셀 안 되는 차이로 B부터 읽게 되는 순간 내가 이 컷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만화의 웹툰의 연출이다 라고 하면 뭐 어떤 뭐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아니면 뭐 주인공이 뭐 어떨 때 뭐 명대사를 쳐야 하는지, 아니면 뭐 중요한 씬에서 어떤 구도를 잡아야 하는지 뿐만 문제가 아니라 말풍선의 위치, 그리고
컷의 위치, 컷과 컷 사이의 간격, 말풍선을 뭐 아니면 저 컷 밖으로 뺐으면 가운데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풍선과 컷 사이의 간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게 다 웹툰의 연출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이유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웹툰의 연출이다라고 하면 무언가 하나를 콕 찍기보다는 모든 컷의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화라는 거는 사실 만화 스토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만화 스토리를 잘 쓴다라는 거는 결국 뭐 이야기의 플롯을 뭐 잘 짠다, 뭐 아니면 뭐 시나리오를 잘 짠다, 아니면 캐릭터의 뭐 되게 생명력을 잘 불어넣는다, 뭐 캐릭터의 개성이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만화의 컷을 잘 짜는 사람은 만화 스토리를 잘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콘티를 짜는 그런 콘티예요. 뭐 세상은 눈과 권력이라는 이제 작품의 콘티 일부인데, 보면 되게 정확해요. 뭐 어떤 분이 보시면 야, 내가 유치원 때 짜도 이거보단 더 잘 짰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못 그려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보시면 완성된 원고예요. 이 원고를 보시면 뭐 당연히 야, 그림 작가님이 보살이네, 이거를 이런 유치원생 그림을 이렇게 살려주네 라고 하겠지만, 잘 보시면 이 구도 그대로예요. 이 구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림 작가님이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요즘은 웹툰도 분업을 많이 해요. 뭐 단순히 이제 글그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보면 어떤 작품은 스토리 작가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각색 작가가 있고 콘티 작가가 있고 또 그거에 맞춘 그림 작가분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업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컷을 짜서 보내드리면 그림 작가님한테는 그걸 토대로 노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요 없는 컷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작업하시는 그림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없는 노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 파트너 작가님들 저한테 이 컷은 왜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구도인지, 왜 여기서는 컷을 이렇게 짰는지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 효과음은 왜 저렇게 연출을 했는지, 이런 하나하나 연출들, 모든 디테일들이 다 웹툰의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웹툰의 연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무언가에 한정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디테일을 얼마나 열심히 챙기느냐가 결국에 웹툰의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웹툰은 사실 연재 올라오기 직전까지 저는 고쳐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고쳐야 돼요. 저도 사실은 좀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많이 고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송고를 하는데 수정이 와도 제가 끝까지 수정을 해서 보내지만 오타가 많아요. 고쳐도 오타가 많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걸 안 고쳐서 냈으면 오타가 답이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나마 고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웹툰 이게 제가 작품을 짜면 마음에 안 들어요. 작가님은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화가 있으면 그런 건 어떻게 수정을 하시나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매주 후회가 안 되는 화가 없어요. 항상 후회해요. 항상 올라오면 이렇게 짜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웹툰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좀 연출들, 좀 아니면 뭐 내가 의도했으나 독자들이 잘 알아주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제가 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 끊임없이 고쳐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연재 직전까지라도 내가 짰던 그 화의 웹툰을 꾸준히 보면서 꾸준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화가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져요.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독자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지만 어느 디테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독자의 집중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웹툰을 보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내 작품의 조회수나 내 작품을 순위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거는 사실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런 디테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웹툰의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모든 컷과 말풍선, 모든 배치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제가 뭐 그 저희 뭐 다른 작가분들 뭐 프로듀싱을 해줄 때나 이 컷을 왜 넣었어? 이 컷을 왜 이런 구도로 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몇몇 분들은 좀 쿨하신 분들은 그냥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하지만 되게 당황한 그런 기색들이 막 보여요. 왜 넣었는지 자기도 이제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웹툰 연출이다 라고 하면 항상 꼭 모든 컷에 이유를 붙이시고 꼭 반드시 이 컷은 꼭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이유들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웹툰이 나중에는 쓸 필요 없는 컷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웹툰은 다이어트하고 좀 비슷한데 컷을 늘리는 건 쉬워요. 정확히 말하면 분량을 늘리는 건 정말 쉽거든요. 살이 찌는 건 쉽듯이. 근데 반대로 살을 빼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컷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데 컷을 줄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은 뭐 주인공이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내 부모님을 죽인 뭐 범인을 알아내는 데까지 10화가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2화 만에 쳐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범인을 알아내는데 왜 10화나 걸리지라고 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쓸모 없는 컷은 없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힘들게 원고하면서 작업을 했겠지만 내 시선이, 내가 작품을 대하는 시선이 독자의 시선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의도로 연출했다는 거 독자가 모를 리가 없어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짠 웹툰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웹툰을 봐줬을 때는 한 5분, 10분이면 딱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다음 화를 보려면 한 주 있다가 또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캐릭터의 뭐 이름이라던가 뭐 이 만화가 저번 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 독자들은 잊어먹고 시작을 해요. 어떤 스토리로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보통 웹툰일수록 출판 만화보다도 더 캐릭터에 대한 좀 중요성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돼요. 캐릭터가 가지는 이미지, 캐릭터의 인상,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캐릭터가 있었지라는 것들을 토대로 독자들은 이미지를 토대로 내 작품을 기억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 출판 만화도 보다도 더 좀 웹툰에서는 캐릭터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입체감 있게 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질문들을 항상 받아요. 근데 사실 캐릭터라는 거는 너무 중요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짜는지는 사실 제 주변,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작가님들도 전부 다 달라요. 모든 작가님들이 다 캐릭터를 짜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웹툰을 만들기 전에 이제 뭐 시놉시스라든가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시놉시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기획서를 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플랫폼에 내 작품을 지원할 때 보면 이제 좀 간단하게 기획서 양식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 작품을 먼저 기획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이제 등장인물도 쓰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내가 이제 캐릭터를 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캐릭터에 대한 내가 이력서를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캐릭터의 이름, 뭐 성별, 나이, 주소,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막 쭉 나열해서 쓰겠죠. 아니면 뭐 좀 더 써봐요. 뭐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꽃,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아니면 뭐 내가 즐겨 듣는 노래 아니면 뭐 어떤 이불을 선호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출 때까지. 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좀 좋아하는 뭐 이성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옷이라든지 좋아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면은 보통 뭐 한 그냥 쓴다라고 쳐도 막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막 쭉 늘어날 텐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더 이상 이 캐릭터에 대해 쓸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쓰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 캐릭터가 이제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만큼 쥐어짜서 이 캐릭터에 대한 모든 취향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력을 완벽하게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연표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캐릭터가 지금 이 작품이 시작하기까지 이 캐릭터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캐릭터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한 연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겠죠. 아니면 이 캐릭터가 이 현재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간단한 줄거리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여기까지 올 때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을 겪었는지 내가 먼저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캐릭터가 행동을 할 때 이 캐릭터는 과거에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쓰는 게 말이 되나? 캐릭터에 좀 더 일관성이 잡혀요. 그런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좀 저는 좀 요령을 좀 피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를 뭐 디테일하게 쓰고 설정하고 저는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줄로 요약할 만한 것들을 하나 넣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일중독자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뭐 A라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냥 얘는 일중독자예요 라고 딱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씩 뻗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일중독자면 보통 일중독자라고 하면 당장 드는 생각은 가족관계가 소원할까? 아니면 가족관계 사이가 되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죠. 뭐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에 좀 더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회사에서의 평가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뭐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일중독자인데 커피를 마실까 맥주를 마실까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일중독자니까 맥주는 좀 알코올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 좀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등등 한번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일중독자라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쭉 해보다가 한두 개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까는 일중독자라고 하면 가족관계가 되게 소원하겠지가 아니라 가족관계가 너무 이 주인공이 이 일중독자지만 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럼 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가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주인공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주인공을 괴롭히고 싶어 한다면 주인공의 가족을 건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 또 반대로 주인공은 일중독자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의 평가는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이런 캐릭터는 되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캐릭터겠죠.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캐릭터일 거예요. 좀 더 자기 능력대로. 그러니까 해결은 하지만 위에서는 되게 좋게 보지 않는, 능력은 있지만 되게 높게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베테랑 캐릭터가 되겠죠. 보통 그런 캐릭터들은 만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의 멘토 같은 역할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커피랑 맥주 중에 일중독자인데 맥주를 마셔. 그럼 이 캐릭터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즐길 게 없는 거야. 이제 즐길 게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푸는 거를 맥주로 푸는 거죠. 술로 푸는 거겠지. 그런 캐릭터도 있잖아요. 항상 주머니에서 이렇게 술 꺼내갖고 알루미늄으로 된 술통을 꺼내서 항상 마시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뭐 그런 뭐 19세기, 20세기 뭐 그런 형사 그런 추리물 보면 항상 그런 캐릭터들 나오죠.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중독자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막 이것저것 설정을 짜다가 하나만 틀어지면 굉장히 특이하고 그 캐릭터만의 개성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캐릭터를 어떻게 짜는지보다도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웹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예시로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 17세기 제주도에 사는 아주 해맑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 한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을 뭐 한 찬우라고 할게요. 찬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는 서귀포시에 살고요. 옆에 도라르방이 서 있죠. 자, 어느 날 서귀포시 해변가에 난파선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죠. 봤는데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아니고 서양인들이에요. 머리가 샛노랗고 코가 큰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찬우라는 캐릭터는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 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흡혈귀들인 거예요. 뱀파이어예요. 이 캐릭터들은 예를 들어 이탈리아 뭐 교황청, 바티칸에서 그 뱀파이어 사냥을 피해서 도망쳐 오다가 뭐 일본 뭐 나가사키 항구에 있다가 거기서 또 그 태풍을 만나 표류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제주도 사람들을 막 다 피를 빨아먹고 막 죽이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는 찬우의 부모님도 있어요. 다 당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찬우라는 캐릭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건을 듣고 이제 넘어온, 이제 한양에서 넘어온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오는데, 이 조선에서는 이 찬우라는 캐릭터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만 살아남았으니까. 너 혹시 지금 그 마을을 습격한 흡혈귀드가 한패가 아니냐 라고 막 추궁해요. 주인공은 아니라고.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누명의식, 자기를 의심하니까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증인이 없으니까. 결국 어쨌든 근데 주인공에게는 혐의가 없으니까 결국 주인공은 양반의 노비로 가서 이렇게 노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내용인지 의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뭔가 한 게 없어요. 주인공은 그냥 구경하다가 희생돼서 가족이 희생당하고 끌려가서 누명 씌워갖고 노비가 된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주인공이 찬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그 바다에 가보니까 난파선에 그 지금 기절한 서양 사람들이 보여요. 찬우는 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서 토끼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흡혈귀였던 거예요. 뱀파이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을 다 물어 죽이고 다녀요. 근데 주인공은 거기서 어떨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기가 굉장히 도와주고 토끼까지 잡아서 이렇게 몸을 회복시켜 줬더니 자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흡혈귀가 주인공을 이렇게 머리를 밟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덕에 목숨을 구했으니 나도 내 목숨만은 빼앗지 않으마. 어때? 너무 고맙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인공은 분노하죠. 화가 납니다. 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너무 분한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들이 다 떠나고 남아있는 뱀파이어가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여전히 해치고 있어요. 근데 분을 못 이긴 주인공이 어떻게든 이렇게 감염된 뱀파이어를 이렇게 몽둥이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요령을 터득해요.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 마을을 다 없애버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도 죄책감을 느낀 주인공은 자기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흡혈귀들이 떠난 한양을 향해 떠나요. 이 뱀파이어들을 잡기 위해서. 자, 어떠셨나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근데 두 개 다 이야기는 똑같아요. 뱀파이어가 어느 날 제주도 서귀포시에 이게 표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뱀파이어라서 이 마을 사람 다 죽이고 한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야기는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 주인공이 활약하는 거.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토끼를 주거나 주인공이 직접 움직임으로써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의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공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죠. 주인공은 한 게 없어요. 그냥 구경한 거고요. 그냥 마을 사람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잡혀왔는데 그냥 누명 씌인 거고요. 결국 그냥 끌려와서 노비 생활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런 거를 보고 흔히들 이제 저희는 피드백을 줄 때 주인공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주인공이 되게 상황에 끌려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만화 스토리를 짜다가 이제 막히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황이 주인공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주인공이 직접 행동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지금처럼 누군가가 찾아와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주인공을 막 괴롭혀요. 주인공을 막 당해. 근데 그러다 주인공이 이제 복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났어. 결국 주인공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 주인공은 그냥 그거에 따라 리액션만 해준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관중이에요. 관중.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수동적이죠. 이런 주인공들은 보통 매력이 없어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한 게 없는데. 주인공의 실수 때문에라도 잘못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주면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 계속해서 상황이 끌려가야 돼요. 모든 이 작품의 상황이 주인공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주인공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상황을 끌고 가야 돼요. 모든 인물들,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와 인물들이 주인공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더 재밌게 가는 거예요. 보통 지금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되게 순위가 높은 인기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100% 항상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인공의 큰 매력을 느끼는 작품들이죠. 흔히들 주인공이 우리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서 뭐 어느 적이 나와도 전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먼치킨 장르라고 하죠. 한편 주인공이 예를 들어 누군가 나서는데 한 방에 팍 때려요. 고난이 있으면 뭐 그런 거 고난 없어. 그냥 냅다 방해하는 애 있으면 한 방에 다 내보내. 그런 거 우리 보통 사이다 전기라고 하죠. 근데 주인공이 뭘 하려 그러면 매번 막혀. 뭔가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주인공이 항상 고뇌하고 그냥 고통만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구마 전기라고 하죠. 턱턱 막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예를 들어 뭐 먼치킨인데 뭐 아니면 뭐 꾸준한 뭐 사이다 전개가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은 10대들이 특히나 그런 전개를 되게 좋아하죠. 옛날부터 꾸준히 먹히던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주인공이 쉼없이 활약하는 장르들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만화책, 출판 만화 시절부터 웹툰까지 꾸준하게 먹히던 장르 중 하나예요. 주인공이 활약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소년 만화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막 이렇게 무쌍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맨스 장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정치 스릴러도 마찬가지고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르든 주인공이 활약한다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에 대한 임팩트가 많이 약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가 간단한 예시로 드리면 저는 이제 출판 만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티를 짤 때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되게 출판 만화처럼 콘티를 짭니다. 근데 이제 테러맨 연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한 12페이지 정도 원고를 짜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지금 테러맨 그림 작가를 맡아주고 계신 고진호 작가님도 이제 출판 만화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출판 만화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테러맨을 하면 한 1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정도의 콘티를 짜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매번 12페이지 나온다고 이렇게 스토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매번 12페이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화가 있으면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는 굳이 12페이지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하면 11페이지에서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즌 1의 36화인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느낌이 온 거예요. 삘이 왔어요. 하늘에서 내림이 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뜰 수 있다. 이 화로 인해 내 작품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린 듯이 막 콘티를 짰어요. 정신없이 콘티를 짜서 나와 보니까 한 19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19페이지면 원래 12페이지를 짰으니까 50%가 늘어난 분량이에요. 제가 이거를 짜고 이제 고진호 작가님이 이제 부산에 사시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KTX 타고 내려가서 먼저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작가님 술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한잔 하다가 이제 작가님께서도 워낙에 저보다도 훨씬 더 베테랑이신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바로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몇 페이지 나왔는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19페이지 나왔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한 잔 마시래 우선. 그래서 마시고 얘기를 했어요. 꼭 이유가 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확신에 차서 짠 콘티입니다. 정말 재밌게 짠 콘티니까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달라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죠. 봤는데 작가님께서 왜 이렇게 짠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네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기뻤죠. 감사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작가님. 꼭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도 근데 인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조금만 줄이자라 그래서 16페이지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되게 드라마 같았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짜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설득하고 마지막에 원고가 나와서 송고해서 업데이트되는 직전까지도 컷과 컷사의 모든 편집을 제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스크롤을 한번 내릴 때 독자들을 이쯤에서 멈추겠구나, 말풍선 같고 말풍선 이쪽에 배치를 해야겠구나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화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테러맨이라는 작품은 이제 히어로물인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제 테러리스트인 척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구한다는 좀 역설적인 내용의 좀 작품인데요. 한 36화쯤 그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의 정체가 이제 친구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이제 민정우라는 주인공인데 친구가 딱 보고 이제 민정우라면서 보면서 딱 놀라요. 원고를 딱 보고 저는 이제 박수를 쳤어요. 됐다. 이거는 무조건 조회수 적어도 몇 등은 오르겠다. 됐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밤샘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때 딱 자고 일어나서 댓글을 확인을 했는데 아래 보시면 위에 거는 괜찮아요. 아래 걸 보시면 그래서 민정우는 누구죠? 라고 써있어요. 민정우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36화가 했고요. 주간 연재니까 일주일에 52화 정도 되겠죠. 일주일에 52화 정도 되는데 대충 한 8개월 한 거예요. 8개월? 한 8개월 한 겁니다. 8개월을 했는데 9개월 정도 했네요. 9개월 한 거예요. 9개월 동안 했는데 민정우는 누구죠? 라고 한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찬성표를 보시면 7,624명이 찬성을 눌렀어요. 억울한 거예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 감사하긴 하지만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민정우가 누구냐요. 주인공인데 그 화 내내 뛰어다녔거든요. 그 화 내내 뛰어다녔어요. 얘인데 주인공인데 보니까 제가 주인공의 이름을 별로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을 별로 표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도 다들 주인공을 민정우라고 안 하고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도련님 하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독자들은 내 작품을 볼 때 5분 10분 정도만 봐요. 일주일에 5분 10분 정도만 딱 보고 그 다음 주에 내 작품의 다화말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오면 주인공이라도 이름을 까먹어요. 주인공이라도 이름을 까먹는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도련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이 도시고 이름이 련님인 줄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모든 캐릭터 나오면 항상 이름을 성까지 다 말해요. 세상은 동방원력도 그렇고 항상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한동우니까 동우야 어디가? 라고 하면 그런 거 안 해요. 동우야 라고 하면 제 성이 한신 거를 독자들이 까먹을 테니까 어디가 한동우 이런 식으로 해요. 한동우 어디가 너무 뭐랄까 선생님이나 좀 이게 좀 교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은 주인공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요. 근데 주인공의 이름조차 이게 많이 독자들이 잘 모르면 몰입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모든 웹툰의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독자들은 주인공에 몰입을 해요. 주인공이 되게 항상 어딘가 뭔가 이 이야기의 진행을 못하고 누군가의 방해로 항상 고난을 겪고 있으면 독자들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주인공이 누군가를 때려 눕히면 독자들은 이 작품은 사이다 작품이다 그래요.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 당연히 독자들도 느껴요. 부활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부활남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래서 주인공이 초반에 이제 조폭 사무실을 쳐들어갈 때 주인공이 이제 부탄가스를 이렇게 몸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 조폭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부탄가스를 신문지에 말아서 이렇게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갖고 막 펑펑 터지면서 조폭 사무실이 막 완전히 난리가 나 막 불바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활약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예를 들어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뭐 어떤 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누가 이걸 따라해.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고등학생이 자기 베란다에서 부탄가스 신문지 말아서 불을 붙여봤다가 옆집 베란다 유리까지 터졌어요. 주인공에 몰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적어도 뭐 작가가 지켜야 될 뭐 최소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에 재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캐릭터다라는 거는 결국 이 캐릭터에 대한 신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를 먼저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도 마찬가지. 이 캐릭터가 가지는 생각, 예를 들어 뭐 나는 성악설을 믿어.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 그런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강하겠죠. 그런 캐릭터들은 되려 성선설을 주장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굉장히 대립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계기로 이 캐릭터가 생각을 바뀌게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성선설을 믿는 캐릭터에게 성악설이 옳다라는 거를 주입시킬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입체적이다라는 거는 캐릭터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주인공은 이야기가 1화에서 100화, 뭐 100화까지 연재를 한다라고 치면 1화에 나왔던 주인공과 100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주인공이 그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체적인 캐릭터를 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화 연재를 준비하실 때 내가 잡아둔 이 주인공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결말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로 가든 나중에 웹툰이 인기가 많아서 연재를 오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던 만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와서 100화를 생각했던 50화 만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유연하게 좀 만화를 연재를 하더라도 이 만화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 목적지, 이 결말을 하나 잡아두면 뭐로 가도 이 결말로만 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뭐 캐릭터에 대한 개성과 그리고 웹툰의 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시선이 아니라 독자가 봤었을 때 내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더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 주관적인 입장, 내 시선이 아닌 남의 시선을 생각을 해서 한번 작품을 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 작품을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독자이기 때문에 좀 더 내 작품을 재밌게 하려면 과연 독자들은 내 작품을 보고 어떤 매력을 느낄까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디테일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독자를 중심으로 맞춰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내가 독자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독자를 설득한다라는 생각으로 웹툰을 만드시면 좀 더 재밌는 작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